안녕하세요, 벨루이띠입니다. 여러분, 폭염인 여름이 가고 선선한 계절인 가을이 왔습니다. 퇴근하고 산책하다 보면 날씨가 제법 이제 쌀쌀해졌는데 캠핑할 때도 난로가 이제 필요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정작 추운 겨울이 되면 제품을 못 구하시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특히나 여기 보시는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없거나 아니면 원하는 색상을 못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류식 난로, 반사식 난로, 그리고 페니터까지 난로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오늘 사용법까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끝까지 보시면 캠핑 가셔가지고 안전한 캠핑 그리고 따뜻한 캠핑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직 난로를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저희 벨루이때 많은 혜택이 준비되어 있으니 매장으로 직접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난로는 대류식 난로인데요. 대류식 난로는 감성이 좀 있고 겨울 캠핑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요. 은은하게 퍼져나오는 불빛이 정말 좀 감성적이고 상부망을 활용해서 위에 주전자 올려놓고 물을 끓이셔도 좋고요. 그리고 쥐포나 오징어, 쫀득이 같은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또 한 가지, 위에 주전자를 올려놓고 물을 끓이시면 겨울철에 난로 사용할 때 이제 건조한데 건조함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류식 난로는 전기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이제 오토 캠핑장 말고 노지 캠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화하실 때 건전지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구매하실 때 건전지는 당연히 챙겨 드리는데 만약에 건전지를 못 챙기셨다 그러면은 토치를 활용해서 점화를 하시면 됩니다. 점화를 하실 때는 이렇게 우측으로 방향에 맞춰서 돌려주시면 삐 소리와 함께 점화가 되는 신호가 울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토치를 활용해서 점화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버를 돌린 상태에서 점화하실 때 올라갈 수 있게끔 레버를 올려주시고 이쪽에 점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점화를 하실 때 약간의 냄새가 나는데 안에서 환기를 확실히 하실 수 있다면 안에서 해두셔도 되는데 안전한 캠핑을 위해서는 밖에서 점화를 하신 다음에 들고 들어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점화를 하시고 레버를 돌려주시면서 화력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불안전 연소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너무 더우신 경우에는 창문을 활짝 좀 열어두시거나 텐트 내부에 있는 벤틸레이션을 열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난로 사용을 완료하시고 불을 끄실 때는 좌측으로 레버를 돌려가지고 꺼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위험할 때는 사실 여기 옆에 긴급 소화 버튼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정말 위급할 때 그때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360도 전체적으로 열이 나오기 때문에 화상, 화재,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도 위험성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사용하시는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류식 난로는 열량이 높지만 반사식 그리고 페니터에 비해서 연비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360도 열이 나오기 때문에 텐트 사이드 가생이 부분에 두시면은 화재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한 가운데에 두셔야 되는데 텐트 정 가운데에 두어야 되다 보니까 공간을 애매하게 차지합니다. 네, 그리고 둥근 기둥 모양이다 보니까 차량에 적재하실 때 약간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류식 난로 중에 접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난로도 있는데 그 난로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좀 난다라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냄새 그리고 수납 공간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알맞은 난로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철 난로를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매년 뉴스에서도 많이 보이시죠. 안타깝게도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브랜드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씩 구비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셔야 되는 배치, 위치에 대해서도 언급이 사실은 많긴 한데 저도 알고 있기로는 상부에 다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위, 아래 혹은 다양한 각도에 배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매장에서 셀링을 하다 보면 다른 브랜드의 두 개를 갖고 계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배터리가 갑자기 나가거나 고장이 나거나 그러는 일들이 사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다른 브랜드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옴니아 기어 미션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덜 나고 디자인도 굉장히 독특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특히 기어 미션 같은 경우에는 감성 캠핑을 하시는 매니아분들한테도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이 기어 미션 같은 경우에는 옴니랑 기능적인 차이는 없는데 가격 차이는 좀 나거든요. 근데 이 독특한 디자인과 밀리터리 감성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고, 유명 유튜버 분들도 사용하시는 거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만큼 디자인의 힘이 크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만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따뜻한 공기가 위로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무동력 팬이라든지 실링 팬을 활용하시면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난로를 사용하실 때 환기가 정말 중요하신데요. 환기를 시키신다고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난로가 있는데 춥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 한 페트병 만한 크기 위아래로 공간을 확보해 두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활용하시면 안전한 캠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페니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벨루이트 매장에는 토요토미와 그 유명한 신일 제품 두 가지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 다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두 브랜드 비교하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니터는 장점이 정말 많은 제품인데요. 온풍기처럼 바람을 쏴주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열을 빠르게 데워줍니다. 실제로 써보시면 그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대류식 난로에 비해서 화상 위험도 낮고 화재 위험도 적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대류식 난로에 비해서 안전에 관련된 센서들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충격이나 넘어짐, 그리고 페니터 주변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면 바로 꺼집니다. 그리고 산소가 부족해도 꺼지기 때문에 대류식 난로에 비해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집에는 대류식 난로보다 이 페니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비도 확실히 좋은 편인데요. 대류식 난로를 쓰시다가 페니터로 넘어오시는 분들은 그 느낌을 확 받으실 거예요. 토요토미 난로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틀면 14시간, 은은하게 틀어두시면 5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도 자유롭게 가능하세요. 그리고 수납이 편리한 편인데요. 이렇게 사각 박스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적재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텐트 벽면 부분에 두셔도 뒤하고 위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화재 위험도 그만큼 적고요. 위에가 안 뜨거워진다고 해서 손을 대시거나 물건을 올려두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그리고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대류식 난로에 비해서는 감성이 약간 떨어진다라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전기와 등유를 같이 사용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좀 있긴 합니다. 오토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아쉬운 점 한 가지, 주변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습기가 필수템인 것 같습니다.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작은 가습기 하나로는 좀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니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등유 통이 있는데요. 등유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넣기 때문에 등유 게이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등유가 들어갔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차량에 넣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차량 내부가 기름으로 흥건해질 수 있는데, 이 이동링 필수템입니다. 저희 벨루이띠에서 신일 페니터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동링을 증정해 드리고 있는데 넉넉하게 준비는 해뒀습니다. 근데 워낙 신일 페니터 시즌마다 찾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반사식 난로인데요. 반사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작은 대류식 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징도 사실 비슷한데요. 뒤쪽이 막혀 있어서 열은 잘 안 나가지만 위쪽 같은 경우에는 열이 잘 나오기 때문에 텐트 가까이 두시면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 50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난방 능력은 대류식 난로에 비해서 떨어지고 반사식 난로 하나로는 동계 캠핑에선 사용이 불가능해요. 사용 시기가 늦가을, 초겨울, 그리고 봄까지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 사실상 난방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2인용 텐트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동계에는 이 제품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겨울 캠핑에 쓸모가 없느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요즘 대형 쉘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류식 난로 혹은 페니터 하나로도 부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서브로 반사식 난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따뜻하게 캠핑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대형 터널 텐트 안에서는 이런 반사식 난로들이 서브 난로로 필수이기도 합니다. 간혹 제품의 가격을 문의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저희 벨루이트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전화해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류식 난로, 반사식, 그리고 페니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기회에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벨루이트 매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비교하시고 결정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벨루이트 매장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화라든지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이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벨루이트에서 난로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선착순으로 사은품 드릴 예정이니 이번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벨루이트였고요. 이번 겨울 안전하고 따뜻한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